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2022년 4분기 그리고 2022년 전체 실적 발표와 어닝콜 그리고 Q&A 세션까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아이온큐가 리더 자리를 더 견고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양해를 좀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2년 총 매출은 11.1 밀리언으로 기존 가이던스 10 밀리언을 상회했고 21년 매출의 5배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부킹스는 이미 나왔죠. 24.5 밀리언으로 기존 가이던스를 부합하게 달성을 했고 21년 대비 4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만 놓고 보면 3.8 밀리언을 달성을 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21년 동분기 대비 거의 2배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12월 31일 기준 현금성 자산 및 투자 자산이 538 밀리언 정도가 돼서 3분기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연속으로 흑자 전환까지 추가 금융 조달은 필요가 없음을 CEO와 CF 모두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분기 순적자 2022년 순적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비타 손실 역시 13.3 밀리언으로 22년 전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란 이자 비용, 세금, 감가상각 비용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데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023년 재무적 가이던스를 보면은 총 예상 매출은 18 밀리언대로 22년보다 한 60에서 70% 정도 증가한 수치를 예상을 했고 1분기 예상 매출은 3.6에서 4 밀리언으로 22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총 예상 부킹스는 38에서 42 밀리언으로 22년보다 한 55에서 70% 정도 증가한 수치. 그리고 2023년 에비타 손실이 좀 큽니다. 80 밀리언 정도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이 뒤에 왜 이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좋은 가이던스를 줬다는 점에서 애프터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적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면은 두 명의 리더급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출신의 리마 알라메딘과 델의 자회사 시큐어웍스의 CEO인 토마스 윈디가 합류를 했죠. 그래서 리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시스코에서 20년 넘게 기업 영업 책임자를 했던 사람으로 아이온큐의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최근에 인텐글먼트 네트워크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토론토에 본사를 둔 캐나다 기업으로 차세대 네트워킹된 양자 컴퓨터 아키텍처 그리고 양자 컴파일러 전문가 집단으로 아이온큐의 확장성의 키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온큐 캐나다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애틀 근처 보셀에 최초의 양자 컴퓨팅 전용 제조 시설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 확장성을 달성을 하고 증가하는 양자 컴퓨터 실물 사들이는 수요 충족을 위해서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술적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22년에는 목표 25 알고리즘 큐비트를 6주 이상 당겨서 달성을 했고 그래서 아리아의 성능을 4배 이상 증가시켰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퀀텀 클라우드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양자 머신러닝 분야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는데 현대자동차의 협업으로 3D 물체 인식에 사용했고 인간의 인지 편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최초의 양자 회로를 설계하고 실행을 해서 앞으로 AI 지원 챗봇 개발에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챗봇과 관련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자 머신러닝 분야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역사상 가장 큰 양자 화학 시뮬레이션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과 양자 화학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엑센처와 함께 인간이 만든 발암물질을 분해하는 데 중점을 둔 확장 가능한 화학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 양자 화학 그리고 AI 지원 챗봇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닝 발표 후에 한 애프터장에서 4에서 한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건 이제 금요일 오늘 본장이 열려봐야 어떻게 흐를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EPS도 예측을 상회했고 매출 역시 예측을 상회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닝콜이죠. 저것만 봐서는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CEO와 CFO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CEO 회장 필요하시면은 어려운 매크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상관없이 잘해가고 있다. 순수 양자 기업 중 가장 자금력이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충분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흑자 전환까지 양자 우위 를 달성하고 유용한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그리고 이온 트랩이 가치를 증명하면서 진정한 경쟁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제 분석과 일치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리더 자리를 견고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CFO 토마스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이 538밀리언 정도로 흑자 전환까지 추가적인 금융 조치는 필요 없음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은행 섹터에서의 위기와는 무관하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임을 확인해 줬고요. 여러 양자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나 아이온큐는 뛰어난 기술력, 풍족한 현금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Q&A 세션도 중요했는데 여기서 한 애널리스트가 대형 초전도체 경쟁사들, IBM이나 구글이 더 높은 두 개의 큐비트 충실도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피르체프맨 사장님이 그들이 말하는 충실도는 평균이 아니라 맥스 충실도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낮기 때문에 맥스로 왜곡해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의 충실도나 개발 상황은 이온 트랩보다 몇 년, 구체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고, 오류 수정을 도입해서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평균 두 개의 큐비트 충실도가 99%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초전도체 방식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에비타 적자가 왜 이렇게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이제 미래 양자 컴퓨터를 사는 수요 충족을 위해서 시애틀의 제조시설 비용과 같은 비용이 더 빠르고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어차피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당겨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지난 어닝콜에서 12에서 18개월 안에, 즉 2024년 안에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건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심을 가진 주체들이 많이 늘고 있고 정확한 판매가 언제인지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확실히 발생할 거다 라고 또 한 번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멋진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은 언제부터 가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거쳐야 할 프로세스들이 많은데 올해 말부터는 가동할 것이다 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연구 단계를 지나서 프로덕션, 생산 단계에 접어든다는 점이 중요하고 더 빠르고 더 싸게 제품화해서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이 제조시설이 가동된다는 중요한 힌트를 얻었고, 부킹스 가이던스에 큰 계약이 많은지 작은 계약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이온큐는 작은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모든 계약들이 크고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큰 계약을 진행 중인데 언제 체결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급증할 수 있음을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약 2년에서 2.5년 뒤, 한 2025년쯤부터 64 알고리즘 큐비트에 도달을 하면은 양자 컴퓨터로 좁은 분야에서부터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결과를 내놓을 건데 이때부터 매출이 급증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힌트를 줬고요. 매크로 상황이 어려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고객들의 관심이 더 늘고 있고 계약을 철회하기보다는 유지 확장하는 추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경쟁사들인 리게티나 디에브나 컨티뉴엄이 겪는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엄청난 뉴스는 없었지만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심어준 좋은 어닝콜이었다. 2023년 매출, 부킹 예상 모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매크로 상황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중요한 힌트가 나왔고, 흑자 전환까지 유상증자 등 추가 금융조치는 필요 없음이 연속으로 4번째나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부터 제조시설 가동해서 2024년부터는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큰 계약건들 뿐만 아니라 엄청 큰 계약건들이 논의 중이다. 양자 머신러닝과 양자 화학 쪽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의 인지 편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최초의 양자 회로를 성공적으로 설계 실행했기 때문에 AI 챗봇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관심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 2022년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24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판매가 발생을 하고 25년부터는 양자 우위가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2022년 4분기 그리고 2022년 전체 실적 발표, 어닝콜, Q&A 총정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온큐의 리더 자리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